지인의 소개로 만나 반년가량 교제 중에 있고 저보다는 2살이 많습니다. 남친의 성격이 자상하고 저와 잘 맞는 편이고 말도 잘 통해서 그런지 작은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급할 건 없다 싶어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남친과 만나기 시작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 더 만나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남친과 사귀고 나서 첫 명절인데 데이트 중에 명절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퉜다기보다는 남친이 삐진 거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네요. 일의 시작은 남친이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추석인데 우리 집은 명절이 많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명절에는 어느 집이나 다 바쁘지. 괜찮아. 명절 때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하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집은 보통 다른 집보다 제사상을 크게 차려서 정말 많이 바빠. 제사도 1년에 몇 번씩 있고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남친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기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오빠도 힘들고 바쁘겠네. 명절 땐 다들 살이 찐다는데 오빠는 빠지는 거 아니야? 고생해 하고 웃으며 말하면서 넘기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남친이 이때부터 갑자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면서 보통 여친이라면 남친 집에 제사가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으면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 일이 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걱정을 가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결혼하면 제사를 주관해야 하니 그걸 걱정해서 무서워하며 안절부절하는 귀여운 모습을 바랬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친의 말을 듣고 나니 참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팩트이긴 하지만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 순간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었고 남친도 제 말에 수긍을 했기에 만났던 거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남친의 모습에 나중에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집 제사 걱정을 제가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만날 시간도 없이 많이 바쁘다 하기에 남친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을 한 거였는데 그게 이상한 건가요? 어이가 없고 할 말도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있는데 남친은 계속 삐진 상태입니다. 추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 수를 보고 놀랐네요. 먼저 같이 화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도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날 때 댓글들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자면 그 뒤로 계속 삐진 상태를 유지할 순 없었기에 제가 먼저 말을 걸긴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건데 하고요. 제 물음에 대한 남친의 대답을 팩트만 말하자면 제가 본인의 집안일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얘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식구가 되면 뭐든 같이 할 텐데 가족 행사 같은 말을 하면 궁금하지 않냐?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은 더 특별한 날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도 않냐? 그런 거 전혀 안 궁금하냐? 그 점이 서운하다. 하고 말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라서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남친이 평소에 저희 집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가족관계라든지 집안 내력이라든지 물어봐서 다 말해주긴 했는데 정작 저는 물어본 적이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신중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계절 정도는 겪어봐야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물 흐르듯 천천히 알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막말로 업체나 맞선을 통해서 만남을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댓글 중에 결혼 안 할 거면 빨리 놔주라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 정년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남친한테도 처음부터 저의 이런 성향을 먼저 말했었고 이 모든 걸 다 수긍하고 만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남친 또한 중후반에 결혼해도 상관없다 했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 맞다고 느꼈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자기 집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서운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제사가 여러 번이라고 말했음에도 정확히 몇 번이 있고 제사상은 간소한지 아니면 크게 하는지 그리고 친척들은 얼마나 오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지 않아서 서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집안과 본인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남친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억울한 게 있어 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다. 물어보지 않은 건 어차피 때가 되면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리고 제사 같은 큰일은 내가 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다. 하고요. 저는 평소 결혼을 하더라도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는 거지 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꽁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찜찜한 상태로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과 이런 대화를 나눌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기에 솔직히 말하자면 깨기도 하고 정도 떨어지면서 그냥 사람 자체가 달리 보입니다. 집에 와서 남친과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을 것 같네요. 조금씩 천천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일처럼 관심과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진짜 남들보다 제사를 거하게 지내는 집이면 결혼 전인 상황에서 안절부절 걱정해야 하는 건 남친 본인이죠. 장가도 못 갈 판인데 누가 지네 집으로 시집가서 제사 지내준대요. 여자야 지랑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면 그만인데.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삐진 겁니다. 결론은 저런 미친 자는 버리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댓글. 남친이 자신감 엄청 뿜뿜인 멍청이네요. 쥐가 뭐라고. 똑똑한 애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도망갈 궁리를 하지. 그래도 멍청하니 저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서 다행입니다. 야근 애들은 숨겼다가 결혼해서 터트리죠. 그것도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번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애라도 낳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요즘 세상에 참고 사는 사람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애 낳고 경제력을 상실하면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댓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기본은 같아요. 결혼 생각을 한다면 내일이 될 텐데 왜 관심이 없냐 이거죠. 만약 부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더라면 관심 안 갖는 게 왜 서운하겠어요. 어차피 부인과 상관없이 자기 일인데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자기한테 관심 없네 하지만 실상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네 번째 댓글. 쓰니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 도망가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저런 말을 들으면 조상신에게 감사하며 바로 헤어지자고 할 텐데. 지금의 30대 여성들은 어릴 때 저런 일들이 일상이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잘못됐다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전주워 먹으면서 놀 때 남의 집 귀한 딸들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인처럼 음식 만들고 남자들 수발드는 현실을 걱정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남자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도망가세요. 다섯 번째 댓글. 제사 지내는 집인데요. 제사 몇 번인지까지는 결혼할 사이이니 그러려니 해도 큰지 안 큰지
친척이 얼마 나오는지를 오빠 여친에게 물어봤으면 더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면 제사 때문에 거르려고 하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물어봤다고 서운한 거면 결혼하면 어차피 네 일인데 왜 네 일같이 안 여기냐?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척이 많고 제사를 크게 지낸다고 하면 내가 결혼 전에 미리 가서 배우고 도와줄까?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면 남친 부모님이 여친한테 우리 제사 미리 와서 배우라고 해라 하는 정도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 기대가 깨지고 혼자 민망해서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병신 같으니 버리세요. 6번째 댓글. 다음 연애부터는 사계절은 겪고 결혼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런 걸 들었을 때 남일 대하듯 하지 마세요. 2년 만나고 그때 가서 결혼할 때 별로일 것 같아 헤어지게 되면 시간도 아깝고 나이만 먹어가요. 시작할 때부터 웬만한 건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7번째 댓글. 여자가 자기 집 제사를 주관해야 해서 무서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귀엽다고요? 완전 싸팬데요. 자기 집 제사를 왜 와이프가 해야 하며 상대방의 큰 스트레스를 귀엽다고 즐기다니. 글쓰님 제발 도망가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